동주민센터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우리 가족의 생활비와 복지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솔직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르신, 아직 신청 안 하신 복지 혜택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장 먼저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습니다. 요즘 워낙 어르신을 노린 사기가 많다 보니 복지, 지원금, 포인트라는 말만 나와도 경계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화, 정말 동주민센터에서 온 정상적인 안내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그냥 모르고 지나치고 있다는 겁니다. 조건이 안 돼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있는 줄도 몰라서 신청조차 안 한 상태로 시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계시거나 본인이 곧 시니어 연령에 해당되신다면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전화 한 통, 문의 한 번으로 1년에 수십만 원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그런 거 받으려면 복잡하잖아. 괜히 갔다가 헛걸음만 할 것 같아.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서류가 많을 것 같고 조건도 까다로울 것 같고 뭔가 괜히 기분 상할 것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 생각보다 훨씬 간단했고 이미 받을 수 있는 대상자였는데 신청만 안 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시니어 복지 포인트라는 건 전국 공통으로 이름과 기준이 똑같은 하나의 제도가 아닙니다. 공식 제도명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과 조례로 운영하는 포인트형, 바우처형 복지 사업을 편의상 묶어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이름도 다르고 지급 방식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대상 조건과 사용처도 전부 다릅니다. 이 점을 모르고 영상을 보면 왜 우리 동네는 안 되냐? 말이랑 다르다.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복지 혜택들은 대부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점입니다.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대상자여도 조용히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받으신 것도 저희 지역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대상 복지 포인트 사업이었고 1년에 총 15만 원 상당이 지급됐습니다. 현금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었지만 카드 형태로 발급돼서 지정된 가맹점에서 일반 체크카드처럼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도 이걸로 뭐 얼마나 쓰겠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병원 갈 때, 약국 갈 때, 장 볼 때, 결제할 때마다 체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병원비처럼 어차피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포인트로 처리하니까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또 하나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령 기준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60세부터 75세까지라는 말이 많이 보이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입니다. 전국적으로 딱 정해진 나이 기준은 없습니다. 어떤 지역은 만 65세 이상만 가능하고 어떤 곳은 기초연금 수급자만 대상이고 어떤 곳은 소득 기준이나 거주 기간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나이가 안 맞아. 소득이 있어서 안 될 거야. 이렇게 미리 판단하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처음엔 대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주 기간 조건을 충족해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추가 포인트를 주는 별도 사업이 운영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건 역시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그 지자체에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인터넷 검색만 믿지 마시고 전화 한 통이라도 동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시라는 겁니다. 부모님 연세가 이 정도인데 받을 수 있는 복지 포인트나 바우처 사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담당자가 바로 안내해 줍니다. 다음으로 사용처에 대해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약국, 마트, 문화시설처럼 큰 분류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사용 가능 여부는 지역과 가맹점 계약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동네 병원과 약국 위주로만 가능하고 어떤 곳은 전통시장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사용은 가능한 지역도 있지만 상당히 제한적인 예외 사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된다, 쿠팡에서도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카드를 받으시면 동봉된 안내문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꼭 한 번씩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는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간혹 현금으로 바꿔준다는 이상한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명백한 제도 위반이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절대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집에서는 이 포인트를 쓰는 순서를 명확하게 정했습니다. 무조건 의료비가 먼저였습니다. 병원비, 약값처럼 안 쓰고는 못 버티는 비용부터 포인트로 처리하니까 체감 효과가 가장 컸습니다. 그 다음이 장보기, 마지막이 문화생활이었습니다. 이렇게 쓰니까 한 달에 몇만 원씩은 확실히 생활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금액만 보면 겨우 이 정도?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쓸 돈을 대신 내주는 구조라서 체감은 숫자보다 훨씬 큽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 멘트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전국 공통제도를 소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 가족이 실제로 경험한 지역 기준 사례를 바탕으로 정보를 정리한 영상입니다. 지급 여부, 금액, 연령 조건, 사용처는 거주 지역에 따라 전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부모님 주소지 기준으로 동주민센터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 해서 못 받는 건 정말 너무 아깝습니다. 조건이 안 돼서 못 받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몰라서 못 받는 건 너무 손해입니다. 전화 한 통, 문의 한 번으로 1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부모님께 한 번 더 전화드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